반갑습니다. 자, 최근 PC 주변 기기 중 키보드 쪽 상황을 보면 커스텀 키보드 수준의 마감과 사용감을 제공하려는 모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에 이제 커세어도 합류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 K70 RGB 코어 TKL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70 RGB 코어 TKL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K70 RGB 코어 TKL 모델이 무선과 유선 두 가지 모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선 모델과 유선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징은 무선 모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선 모델은 키보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C2A 타입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A 타입의 동글이 있습니다. 자, 패키징 하단을 보면 손목 받침대가 있습니다. 메모리 폼 베이스에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져보면 두께감이 꽤 있는데 표면은 커세어 특유의 무늬 마감으로 되어 있고 약간 두터운 느낌의 재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석 부착 방식인데 자성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키보드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색상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87kg 구성된 텐키리스 모델입니다. 이 전반적인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커세어스럽게 나왔습니다. 커세어의 키보드 디자인을 보면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약간 고급진 느낌을 주는데, 자, 유선 모델은 무선 모델과 스펙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단 우측 상단에 있는 컨트롤 키에서 미디어 버튼이 있냐 없냐, 그리고 다이얼의 마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모델은 손목 받침대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K70 코어 TKL 라인은 커세어 MLX 레드 V2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커세어의 사전 윤활 작업된 리니어 스위치가 바로 이 모델에 탑재된 2세대 MLX 스위치입니다. 따라서 타건음과 타건감이 기존의 커세어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음향기기 리뷰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듯이 키보드도 타건감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이전 커세어의 기계식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었던 타건감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훨씬 땡글땡글해졌고 약간 몽글몽글한 타건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일한 스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타건감 부분에서는 유선 모델과 무선 모델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 클릭 내구도는 공식 스펙상 8000만 클릭이라고 합니다. 간혹 기기식 스위치를 탑재한 제품들 중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클릭 내구성을 가진 스위치를 탑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8000만 클릭 정도면 준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캡이 무선, 유선 다 합쳐서 ABS 이중사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ABS 키캡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터치감이라든지 사용감 부분에서 PBT 키캡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ABS 키캡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키보드의 기능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선 모델은 커세어의 슬립스트림 와이어리스 버전 1.5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지연 시간이 좀 더 줄어들고 응답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의 경우는 총 3가지 프로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모드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 조명이 레드 컬러로 바뀌는데 RGB 조명 효과 등 필요 없는 기능 등을 다 비활성화하고 또 윈도우 키 등 조작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버튼들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이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량 조절과 음소거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펑션 F12 버튼 조합으로 다이얼 프로필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때 F12 버튼의 이 조명 색상을 보고 어떤 프로필로 사용 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이밍 키보드의 기본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기능 중에 하나인데, 커세어는 이 기능을 플래시 탭이라는 기술명으로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캐릭터를 움직일 때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키를 동시에 입력하게 되면 캐릭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게 됩니다.
FPS 장르에서 A키와 D키 조작에서 이제 그 버튼이 동시에 입력되는 순간 캐릭터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거죠. 자, 이걸 플래시탭 기술을 통해서 키 입력이 입력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입력되는 키 입력을 우선순위로 적용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키를 누른 상태에서 D키를 누르더라도 혹은 D키를 누른 상태에서 A키를 누르더라도 캐릭터가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 누른 키 입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따로 전용 프로그램인 IQ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펑션 오른쪽 시프트 키를 누름으로써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켜졌을 때는 A키와 D키에 따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능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유선과 무선의 차이점으로 인한 어떤 그 연결성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기능들은 유선 제품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딱히 제가 길게 설명을 할 부분은 없는데, 물론 지금도 꽤 길게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전용 프로그램인 IQ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명 설정이라든지 키바인딩 쪽이고, 다이얼 기능은 따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기능의 활성 유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전용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불편한 분들은 키보드 펌웨어 업데이트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전용 프로그램 IQ 없이 사용하셔도 사실 불편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능은 키보드 자체에서 이제 온보드 방식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기반으로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링 레이트는 1000Hz인데 그래서인지 무선 모델이면서도 배터리 타임은 넉넉합니다. RGB 조명을 끄고 사용할 경우 890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타 다른 무선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 타임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 가격, 무선 모델이 정가 기준 199,900원, 유선 모델이 129,000원입니다. 일단 무선 모델은 가격이 좀 그쵸? 커세어니까 아름다운 가격에 놀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 커세어 K70 RGB 코어 TKL 라인업은 커스텀급의 마감도와 타건감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 간 기대치와 취향에 따라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존 커세어 기계식 키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타건감이 향상된 모델입니다. 아쉬운 점은 ABS 키캣 그리고 키보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하지 않는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의 사용감 부분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는 무선 모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저렴한 유선 모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무선 필요 없으면 유선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모든 제조사들이 이런 폼팩의 키보드를 죄다 TKL 혹은 미니 사이즈로만 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풀 사이즈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가 선보인 타건감 중심의 키보드 K70 RGB 코어 TKL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커세어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풀 사이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발 좀 풀 사이즈로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한 분에게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K70 RGB 코어 TKL 무선 모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